평범하거나 특별하거나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뉴스다. 네, 오는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4월 10일 선거에서 당선된 전체 300명 중에 여성 당선인 수가 60명, 이 중 여성 비례대표 의원 당선인 수가 24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헌정사상 여성 비정규직 최초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주인공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당선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만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그래도 비례대표 후보셨기 때문에 네네. 잘 모르는 도민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직접 소개 말씀, 인사 말씀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 창원시 의창구에서 지역구 후보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네. 당내에서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아서 당시에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비례 후보로 출마하게 돼가지고 예. 당선됐습니다. 진보당 정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진보 연합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그렇죠. 진보당을 복당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당선인 소개를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유년 시절부터 학교 생활도 경남에서 하셨고, 예.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 비정규직 노조 활동,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가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22대 총선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당선인과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저는 정치인과 인터뷰 자주 하는데 네. 이걸 좀 어렵더라고요. 예. 예, 표정은 온화하십니다만. 아, 그래서 예. 당선인 긴장도 푸시고요. 예, 또 예. 시청자분들 관심도 끌어올릴 겸 마중물 역할로 OX 퀴즈를 잠시 해볼까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문제를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앞에 있는 OX 맞춰서 들어주시면 정면을 보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리로. 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21대 국회의원이다. OX? 예, 22대 국회의원이시죠. 예. 된 것 같습니다. 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약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나는 지역구에 나왔으면 떨어졌다. OX? X. X. 네. 그러면 지역구에 나갔더라도 네. 될 수 있었다, 자신 네.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이야,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저희가 하던 모토가 이제 섬김과 감동의 정치였거든요. 예. 주민들을 섬기고 감동을 시켜서 주민들이 저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무던히 이제 저 밑에서부터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사실 비례로 갔을 때도 아쉬워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그분들이 계시다면 당선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나갑니다. 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시집을 냈다. OX? 당선되기 위해서 시집을 냈다. 네. 이 제목이 을들의 노래인데 예.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을들의 노래 좀 어떤 소개였을까요? 사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다음에 이 땅의 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제 얘기를 비롯해서 네.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 얘기를 뭔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마음에 잔잔히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갑과 을 하는데 그 을들의 노래고 예, 맞습니다. 갑을보다는 돈과 행을 쓰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도 예, 있다고 맞습니다. 알고 읽으셨구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넘어가겠고요. 네.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졌다. OX? 안 달라졌어요? 네, 주변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달라졌습니까? 예, 언론 기자님들, 네네, 저희들이 달라졌습니까? 네네네네. 바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 그렇죠. 의미입니까? 예, 제가 후보 시절에는 이게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당이 이제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네. 섭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네. 기자님들이 섭외를 많이 하시네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먼저 부르자고 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그런지 말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네. 나도 국회 입성하면 해외 연수 가고 싶다. X? X. X. 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좀 뉴스가 많아서 일부러 X 드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국민들께 사랑 받고 싶으니까 음.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유성 연수 논란이 많은데 네. 사실 최근도 아닙니다. 이게 거의 올림픽 월드컵처럼 매번 그 뉴스가 있는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해야 좀 민심을 외면하지 않고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제 이 국회의원 당선이 되고 나서 현직 국회의원 몇 분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해외 연수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까. 예, 이렇게 견문이 넓어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해 보고 싶은 게 많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것을 악용하시는 일부의 의원 일부 때문에. 네, 예.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다. 예. 그리고 21대 국회 지금 거의 오피셜인데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또 팍팍한 이 민생에서 네.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22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소 난처했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밝게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뭐 나눌 아이템은 어제 있겠네요. 네, 이제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맞아서 취임 100일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었나요? 네, 네. 기자회견 열었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이 궁금합니다. 일단 총선이 이제 강렬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했는데 그렇죠. 여당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첫 기자회견이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 해초리에 뭔가 귀를 기울여서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랬고. 예. 근데 역시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총선에서 얘기한 거는 민주주의를 좀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좀 돌봐라 이런 이제 국민 메시지가 있었던 건데 결국은 최상병 문제나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그 전 대선 때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예. 계속해서 고수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나의 갈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 예.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도 똑같죠. 여태까지도 이제 부자들 세금 감세 문제나 재벌들을 규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민생이 어렵다고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답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이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구나라는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가려운 곳은 긁어주지 못했다. 네. 예, 이렇게 총평을 남겨주셨고요. 아무래도 당선인께서는 노동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도 그 모두 발언 형식 국민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있지 않았습니까? 둘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노동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했을 때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까? 노동은 예. 자신들이 간 길이 옳았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 관련 이야기는 예, 있었군요. 있었죠. 예, 그게 어떤 거냐? 이제 노동조합 관련한 사람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내지는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했었던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있을 거예요. 예. 카르텔이라는 단어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네. 것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5.1절에 돌아가신 그 건설 노동자가 계셨잖아요. 네, 네. 이제 그분이 아이가 있는 그냥 가장이셨는데도 자기 몸에 기름을 얹어서 이제 분신하셨는데 그분은 사실은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이것을 불법으로 폭력배로 몰았기 때문에 예. 이제 분신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당했냐라고 저희는 묻고 싶고 예. 사실 그런 데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했고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그렇게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 관련 질문 드렸던 이유는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 비정규직으로서 네. 첫 국회 입성이다라는 수식어가 당선인에게 붙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게 그러면 당선인께서 이 대목에서는 최초의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네. 이제 그 한경미화원 노동자 홍의덕 의원님이 예. 당선이 되셨고 그분 남성이시기도 하셨고 비정규직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성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으로는 이제 최초인데 왜 최초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놀랍네요.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적은 인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98년도 IMF 때 예. 이후로 지금 이제 비정규직 양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한 26년이 흘렀어요. 그럼 26년 동안 한 번도 비정규직 여성 국회의원은 없었던 거다. 그래서 저에게 최초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양산되고 있고 훨씬 더 세련되게 비정규직 양산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비정규직은 훨씬 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결국은 국회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 역할을 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좀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또 입법 활동도 하는 역할일 텐데 네네네. 그럼에도
뭐 약자라 볼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으로서 맞습니다. 국회의원이 처음이라는 거는 뭐 축하를 드립니다만 네.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충격적이죠. 사실이기도 저도 합니다. 놀랐어요. 예, 예.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운동 하시면서 물론 이제 지역구 생각하시다가 음.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서 임하게 됐는데 전국에 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뭐 기억에 좀 남는 분들 계십니까? 예, 많이 있죠. 많이 예. 있는데 이제 학교에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가 대단히 많이 만나고도 있지만 예. 그분들의 특히 급식 노동자들의 이 노동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정말 이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예. 많이 우시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노동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지금 계신 거고 제가 좀 충격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밤 10시, 11시쯤에 네. 슈퍼에서 네. 40대 여성 노동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딱 봐도 정치인 같으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노동을 했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노동자가 계셨어요. 예. 예, 그분이 아마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제 이렇게 계속 살고 계시는 울 것 같은 그런 분이셨거든요. 예. 이게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생활 전선에서 사실은 저 벼랑 끝에서 놓여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좀 되게 많이 들었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비정규직도 이제 많이 세련돼서 사용자성 자체가 없어지는 이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오는 정수기 코디 이런 분들 있죠. 네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라고 치부가 안 돼요. 사업주 같은 이런 느낌으로 있어서 예.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채용되었다가도 한 절반 정도는 바로 한 달 만에 그만두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뭐 그만두면 또 다른 사람 넣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도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아요. 계약 그냥 하는 예. 거니까 나는 왜냐면 그 일도 초반에 절실한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 이제 어디냐면 도로교통공사의 비정규직이셨는데 그러면 정규직 노동자만큼 점심 밥값을 똑같이 줘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섭을 하고 투쟁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단 4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4만 원 때문에 100일을 파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예. 근데 그래도 사람인데 밥값은 똑같아야 되는 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밥값이 다르다는 거 네. 이것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게 많이 가슴이 아프죠. 사실 고용 자체도 앞서 벼랑 말씀하셨습니다만 늘 벼랑 끝이더라고요. 왜냐면 당장 내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예. 비정규직. 그게 비정규직의 예. 가장 아픔이 그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임금도 문제지만 밥값으로 차별을 두는 걸 비정규직이 안다? 예. 그것만큼 정말 그 심장이 뜯어져 나가는 고통이 맞습니다.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뭐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난처할 수도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 근데 비정규직 만약에 좀 안정적으로 고용 환경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정규직과 뭔가 노노 갈등이 오히려 예. 발생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있죠. 예. 그런 얘기 뭐 좋은데 의제 선정도 안 될 거고 과연 정치권에서 네. 말 그러면 당선인 제외하고요. 다른 분들이 과연 그런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을 건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관심이나 있을까? 네.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이제 이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예. 사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노동 인권 감수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제 급식 노동자로 치면 함께 급식을 만들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는 수요자, 학생과 학부모, 예. 교사들은 네네. 여기에 점심에 얼마나 맛있는 게 나올까를 생각하시지 이거를 만들고 있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고 방송이 나갑니다. 그럼 이 방송이 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할 수 있는가. 마이크부터 책상, 네. 이 건물 그리고 아나운서 이렇게 다 네. 모든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 숨쉬는 이 공간 모든 것은 다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있다면 사실은 저 노동자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합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이 엄청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본가들에게는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라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이 자체를 바꾸지 않고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하게 감수성 있게 사실은 이 노동에 대한 이 존중 이것을 좀 더 올려야 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이 국회의정 활동을 하면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올려져야 한다. 국민들께, 정치인들에게. 예. 예. 그리고 앞서 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또 집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이야기로 들어가서 이분들은 가장 좀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그게 뭐 조리휴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뉴스로 많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건데 조리휴뿐만 아니고 예. 급식소가 예. 상상 초월이에요. 근데 인원수도 매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저 한 분 두 분이서 어떻게 다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엊그제도 이제 뉴스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부모님들 생각해 보시면 집안에서 밥을 만드는 가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여름에 저희가 불을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하게 되면 엄청 덥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이 노동을 하는 데서 여름 되면 더울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부터 엄청 덥거든요. 예. 그러면 그 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습도가 높아요. 막 펄펄펄 끓으니까 거기서 이제 실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집약적으로 압축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한 2-3시간 만에 1,000명, 2,000명 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상 초월로 다지고 뽑고 막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옮기고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옮기는 과정에서 또 급식소 바닥이 미끄러워요. 물이 미끄러짐 있으니까. 사고도 그럼 있을 미끄러짐 거고. 사고 그다음에 자르는 이 야채 절단기에 의한 안에 절단 사고. 손 절단 사고 그다음에 청소하면서 낙상 사고 그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애들이 이제 식중독 같은 거 걸리면 안 되니까 세제 이런 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소독약. 그러면 그 소독약에 의한 또 중독 사고 예. 뭐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근골격계에 의한 골병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정년 다 돼 가면 정말 말짱한 데가 없는 그런 몸으로 하상 안 당하면 다행이고 뭐 이런 상황이다. 얼마 전에도 이제 창원에서도 이 기름 펄펄 뜨거운 기름 있죠. 예. 그게 이제 여기 장화 밑으로 들어가서 발에 3도 화상 입으신 분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게 매번 급식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수요자로서 우리 아이에게 맛있는 급식 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친환경 급식을 원해요. 친환경 급식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더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인력은 안 주면서 이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이 상황이 서로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이제는 기피하게 되니까 채용이 잘 안 되니까 예.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 급식이 맛있게 가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중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바람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급식 노동자분들이 너무 좀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맞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제 학교에는 급식 노동자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학교가 이제 비정규직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뭐 돌봄 교사들도 예, 그렇고 않겠습니까? 이제 예. 처음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배움부터 지킴이 이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예. 여러 명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체육 수업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스포츠 강사 선생님이 계세요. 사례인데 이건 얼마나 이제 비참한가. 이 아이가 6학년 때까지 해서 이제 체육 수업이 너무 즐거웠던 거야. 그래서 졸업하면서 선생님한테 저는 커서 선생님처럼 될래요. 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분이 그래 나처럼 돼. 라고 얘기를 못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너무 기억이 선명하게 남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아픔이거든요. 고마우면서도 그렇죠. 내 현실을 봤을 때 네. 나처럼 되면 이렇게 또 힘들다. 그렇지. 마음 고생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그런 안타깝습니다. 비정규직 예. 노동자가 예.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 학교 안에도. 근데 이거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너무
종류도 많고 사례도 많고 네, 그렇죠. 앞으로 좀 이겨내 가야 될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리고 다시 그 급식실 돌아가서요. 저희가 또 준비한 사진도 있어요. 네. 예, 저희 사진 보면서 얘기 잠시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예. 보고는 아니 어떻게 우리 애 밥 먹는데 지금 밥을 저렇게 줘? 예.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얘기 안 듣고요. 이 사진만 본다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진에 내포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이번에 이제 그 1,000명이서 2명이 1,000명이 급식을 했다를 네.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께서 1,000명분을 예, 그렇죠. 거기가 1,000명을 하려면 한 8명쯤 있어야 되거든요. 아, 원래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채용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급식은 해야 되고 네. 하니까 저렇게 해서 나가는 급식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사람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안 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달리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해야 저 급식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우리 예. 아이들에게 친환경 급식 먹이고 싶고 수제를 먹이고 싶단 말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 알러지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된장국 하나를 4종류를 끓여요. 예. 이렇게 되려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쭉 하시는 거 보니까 22대 국회 상임위 가시면요. 네. 아무래도 노동이나 뭐 교육 쪽은 두드리고 싶으시겠네요. 아,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사명이 이제 비정규직 최초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 노동자를 위한 이런 법안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요. 아, 예. 한 2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네네. 22대 국회 개원이 5월 30일이니까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뭐 긴장도 되시고 또 설레시기도 하고 네네. 그 가운데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사실 그것에 대한 포부는 오늘 인터뷰 통해서도 많이 짚어주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하시지 못한 말씀도 있을 거고요. 예,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이 정치는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주민들이 무엇이 힘든지를 알게 되고 그 힘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께 여러 가지 이제 원하시는 것들을 많은 일을 해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네. 이게 어느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지 가장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실제로 국회의원이 욕먹지 않고 우리 국회의원이 있어서 정말 내 삶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가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좀 온도가 더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당선인께서 잘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혜경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